네, 아까 회견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민주당으로는 이번 총선 승리가 이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거의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총선 승리를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양당이 좋다는 분들을 뺏어올 생각이 없습니다. 양당 모두가 싫어서 투표장에 가고 싶지도 않다는 분들을 투표장에 모셔서 그분들의 뜻이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이 어려운 길에 나선 이유입니다. 2년 전 지방선거 때 광주는 37%라는 전국 최저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탄핵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나아졌을까요? 그랬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민주당에 실망해서 투표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지난번 2년 전 지방선거에서 그랬던 것처럼 참패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렇게 마음 둘 곳이 없어서 투표를 기피하는 분들의 그 마음을 저희가 붙들어서 투표장에 모시면 결국은 야권의 의석이 늘어나고 윤석열 정권을 견제할 만한 의석을 저희들의 도움으로 확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 KBS 박지성 기자입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광주 서구를 출마가 유력하다 이런 말까지 돌고 있는데 굳이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출마 지역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예, 좀 더 상의를 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의 경선에 저희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도 조금 고려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연장에서 여쭤보면요, 방금 민주당이 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결국 민주당 경선 결과를 보고 조금 더 유리한 지역구에 가시겠다라는 의미.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마음에 붙인 곳이 있는데 발표를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압축은 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협의를 저하고 한 일은 없습니다. 연장에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출마 자체가 가장 큰 영향이신데 굳이 민주당 경선까지를 보고 택하신다는 건 저희 한간의 소문은 광산과 서구 쪽에서 두 곳을 두고 고민한다는데 맞습니까? 그거 외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역을 놓고 머리를 맞대 협의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역 출마 문제는, 그러니까 출마 여부는 이제 후보자 개인의 결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지역에 출마하느냐는 것은 어떤 정당도 그 개인 혼자서 결정을 안 합니다. 당의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대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조금 전에 질문하셨는데 이낙연이 아무리 그래도 제일 약한 데 제일 유리한 데 가려고 기다린다. 이거는 사실도 아니고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광주 시민께 호소드릴 수 있는, 이 새로운 미래를 호소드릴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실제로 민주당의 경선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도전을 해야 광주 시민들이 새로운 미래가 이래서 나왔구나, 이래서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이 가장 잘 전달될까, 이게 전략적으로 수용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고민을 안 하고 공천을 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그런 전략적 판단을 거쳐서 늦지 않은 시간 내에 발표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시당 위원장입니다. 정남준입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대표님께 건의하기 위해서 여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만 나서시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적인 거래한 이후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두세 군데를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저로서도
기왕에 싸운다면 의미 있는 싸움이 돼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쪽의 동지들이 이미 뜻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뛰고 있는가 이런 것도 당연히 고려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부터 문재영 기자입니다. 방금 이제 지역구 공천 관련해서 그렇다면 광주에서 혹은 호남에서 지역구 공천과 관련되어 있는 발표나 공천은 어느 정도 시기가 돼야 좀 용감이 드러나겠나요? 다른 당이나 시기는 비슷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미 후보 신청 접수를 거의 마감해 가는 과정이고요. 네, 다른 당보다 많이 늦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전략적 선택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뭐 당선이나 뭐 누가 뛰고 있냐 외에 새로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합류할 인사들의 출마 여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고려하는 겁니다. 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의 쟁점이 뭐가 될까?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메시지를 광주 시민께 드리는 기회가 될 것인가? 저로서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왕이면 광주와 호남의 미래를 놓고 생각을 나누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동안 사실 불출마였다가 총선 출마를 한다면 광주로 하겠다까지의 말씀, 그리고 오늘은 그러면 광주에 출마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새로운 미래 입장에서는 이 결심이 매우 진일보한 기자회견이라고 보시지만, 사실 광주에 있는 기자들, 그리고 광주에 있는 지역민들은 그래서 이낙연 공동대표는 어디에서 시민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거가 사실 오늘 기자회견의 가장 큰 포인트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는 밝히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먼저 발표하시는 자, 그것은 지역민에 대한 예의냐 이런. 그것은 그렇지가 않고요. 제가 민주당 경선을 말씀드린 건 제가 고려해야 될 여러 요인의 하나로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몰아가시는 건 공정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제일 핵심은요. 우리가 광주에 공천을 할 때 이낙연 대표니 한 분만 공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의향도 있고 신청도 하시고 계신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공천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이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 여기에는 민주당 공천 상황도 고려를 하겠지만 그게 공천의 기준은 아니고 그것까지 포함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미래 차원에서 공천을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할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판단을 가지고 이낙연 대표님 공천 지역이 결정될 거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결국은 광주에서 출마하시겠다는 건 새로운 미래의 확장성을 호남에서부터 시작하시겠다로 읽혀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고, 결국은 이낙연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얼만큼인가에 대한 또 평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낙연의 정치 생명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결심하게 된 조금 더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신다면. 네. 아까 회견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광주 전남이 저를 키워주신 결과로 저는 다른 정치인보다는 조금 더 많이 경험하고 배울 기회를 누렸습니다. 그것을 저에게 원래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고향에 반납하고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제일 큽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은 광주에서부터 새로운 미래 바람이 불도록 저희가 이낙연 대표님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 모시고 여러 언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또 마련을 하겠습니다.